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35페이지에 4번 문제 모르겠다라고 하면 너는 이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야, 원점 지나는데 요 점, 원점을 지나고 이 점과의 거리가 요거인 직선이래. 그럼 이 직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원점을 지나요. 누구를 지나? 0,0을 지나요. 그리고 이 점하고의 거리가 루트 13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직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지. 이 직선은 0,0을 지난다. 그럼 지나는 점만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음? 없음. 왜?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럼 기울기 모르면 뭐라고 해? 모른다고 해야지. 기울기는 몰라요. M. 몰라해서 M 쓰면 되죠. 끝. 그럼 직선 방정식 어떻게 돼? Y는 mx. 됐잖아. 그럼 이 직선하고 누구? 5,-1하고 거리를 쟀더니 몇 나왔다? 루트 13 나왔다. 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mx-y는 0하고 5,-1하고의 이 둘의 거리는 루트 제곱 더한값 m제곱 플러스 1분의 x좌표 대입해주고 y좌표 대입해서 절대값 쉬운 값 절대값 5m 플러스 1 그게 몇이다? 루트 13이다. 된 거 아니까? 그럼 여기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리하시면 되죠. 자, 정리하는 거 보여드림. 그래서 요거 요로 곱해서 정리합니다. 그럼 절대값 5m 플러스 1은요. 루트 13m제곱 더하기 13 이렇게 되겠죠? 왼쪽에는 절대값, 오른쪽에는 루트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양변 제곱해버려. 왜? 어차피 절대값 씌운 거 제곱하면 그냥 제곱되는 거잖아. 루트 씌운 거 제곱하면 루트 벗길 거 아니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만 해주면 좌변이죠. 25m 제곱 플러스 10m 플러스 1은 13m 제곱 더하기 13이랑 같습니다 해서 끝나네. 그럼 넘겨서 m에 대한 2차 방정식 근거하면 되겠죠. 13 넘어가면 12m 제곱 여기 플러스 10m 13 넘어가면 마이너스 12는 0이 될 거고 양변에 2를 나누면 6m 제곱 더하기 5m 빼기 6은 0 될 거고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되죠? 2m 3m 3, 2 3, 3은 9, 2는 4 여기 딱 빼면 되겠네. 됐죠? 그럼 결론 2m 플러스 3하고 3m 마이너스 2는 0으로 인수분해돼서 m에 올 수 있는 값은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올 수 있다면서 끝났네요. 그러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어디다가? 여기다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답은요. y는 3분의 2x 또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 됐죠? 그럼 실제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직선이 두 개나 나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 상황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5,-1이라는 점이 요런 데 있어. 그리고 문제에서는 0,0을 지나는 직선이거든. 그럼 0,0을 지나는 직선을 네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직선이 다음 5,-1이라는 점이랑 이 거리가 루트 13이 되려면 뭐 요렇게 해서 이 거리가 루트 13이거나 아니면 요렇게 해서 아이고 요렇게 해서 루트 13이 되는 상황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 5,-1에서 야, 이 직선까지의 거리 재봐 했더니 여기가 루트 13이야. 아니야, 여기까지 거리를 재봐. 그게 루트 13이야. 해서 두 가지를 만들 수 있거든. 해서 실제로 두 가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끝. 되죠? 그래서 4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5번 질문하신 분은 누군지 한번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누굴까요? 5번 문제 질문하신 분 손 잘 봤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네, 잘생겼네요. 네. 아, 왜요? 왜? 잘생겼다는 왜? 잘생겼다고. 잘생겼네요. 자, 보시면 다음 직선이랑 뭐라고요?
수직이라고요. 얘 보자마자 말해야 됩니다. 얘 기울기 몇이니? Nope. 얘 기울기 몇이니? 얘 기울기 몇이니? 2. 아직 안 됐어요? 2.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몇이냐고. 자,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에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 기울기 몇이니? 입니다. 됐죠? 그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결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 점하고의 거리가 루트 5인 직선을 말해줘 라고 했네. 그럼 기울기만 안다고 직선을 세울 수 있나요? No. 그래서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맞는데 뒤에 오는 y절편 값을 내가 몰라. k라고 쓰면 되겠죠. 됐음? 그리고 나서 이 직선하고 누구 1,0하고 거리를 쟀을 때 그게 루트 5가 나왔으면 좋겠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문자로 쓴 저 k가 y절편이니까 k에 올 수 있는 값 2개 찾아서 더해 줍시다 라는 상황인 거네. 됐을까요? 됐냐고요?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어. 참, 나 지금 봤어. 너 지금 이렇게 하면서 내가 봤어.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야, 아직 이거 되게 잘 알아, 이런 거. 방금 안경 만지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2를 다 곱해버려.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k. 다 왼쪽으로 넘겨버려. x 플러스 2y 빼기 2k는 0. 해서 점하고 1,0하고 이거 거리 구하는 공식 또 똑같이 써주면 되잖아. 그래서 그게 몇 나온다? 루트 5 나온다 쓰시면 되겠네요. 쓰는 것까지 보여드립니다. 마무리는 해주세요.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죠. 5분의 x좌표 1 대입하고요. y좌표 0 대입합니다. 그러면 절대값 1-2k. 그게 루트 5가 나옴. 해서 절대값 1-2k가 몇이다? 5였다. 절대값이 5였습니다. 1-2k는 플러스 5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럼 k값 몇 개? 2개 나오겠네. 2개 더해. 답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4번, 5번이었습니다. 자, 10, 12, 13, 14 넘어가서 봅니다. 36페이지 10, 12, 13, 14입니다. 자, 10번. 자, 10번 보시면 결과적으로 넓이 구할 거니까 우리 여기 AB 요 길이 구하면 되잖아. 이거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뭐 얘든 둘 중에 하나 지나는 점 잡아. 요걸로 잡을게요. 0,3. x에 0 넣고 y에 3 넣으면 등호 성립하는 거 맞잖아. 그럼 0,3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한 변의 길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곱하면 답이죠. 됐죠? 어떻게 된 거 맞죠? 네,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12번부터 또 제대로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12번. 원점이 있고요. A점이 있고요. 직선 위에 있는 점 P가 있고요. 그래서 삼각형 OAP의 넓이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절대값 쓴 거 못 풀었어요? 풀마로 풀린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12번 보시면 원점 A점 그리고 직선 위에 있는 점. 자, 얘기 좀 해보자. 요거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 4분의 3. 됐죠? 하나 더. 그럼 이거 혹시 y절편 몇이야? y절편 몇이야? x가 0일 때 y값 말하면 되죠? 2네요. 그럼 사실상 우리가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울기가 4분의 3인 거 알고 y절편이 플러스 2인 거 아니까 뭐 대충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뭐 이렇게.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기울기 양수니까 그냥 올라가게. 대충 그려놓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0,0 원점이 있죠? 그 다음 A라는 점이 있습니다. A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A라는 점이 4,3에 있네요.
4,3 x가 4 y가 3 뭐 이런 점 4,3 대충 놉시다. 됐죠? 이렇게 놓읍시다. 그럼 여기가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직선 위에 있는 어떤 한 점하고 원점하고 a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서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런 점이 있으면 야 이 삼각형의 넓이 요거 넓이 말하면 돼 라는 거 아니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이 만약에 요런 데 있어.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또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드는 의문이 뭐냐면 직선 위에 있는 점 P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계속 바뀌지 않을까? 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의미가 없죠. 왜? 그때그때 다르니까. 됐음? 그래서 얘가 의미 없는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를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주시는 게 맞아.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나? 라고 했을 때 자 넓이를 구하고 싶어? 사실상 넓이는 한 변을 밑변으로 놓고 나머지를 높이로 보는 거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점 P가 여기 있으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맞아? 그럼 우리가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A와 O 원점이죠. 둘을 연결한 요 선분을 밑변으로 놓게. 그 다음 두 번째 높이가 궁금하면 OA를 연결한 직선과 나머지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서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지. 됐음?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A와 O를 연결한 직선 방정식을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러려면 첫 번째 뭐부터 필요해? 기울기 필요하죠. 자, O에서 A까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X 증가량 4, Y 증가량 3. 됐죠? 됐죠? 자, 얘가 문제로서 갖고 있었던 의문이 해소되는 순간입니다. 왜요? 얘 기울기가 4분의 3인데 문제에서 준 직선도 기울기가 4분의 3임. 그 말은 무슨 뜻? 이 둘이 평행한다. 됐음?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였네. 평행하는 두 직선이 있었고 평행하는 두 직선이 있고요. 이때 한 직선 0,0에서 여기 4,3까지 여기를 밑변으로 하고 평행합니다. 나머지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아서 그냥 내가 삼각형을 만들게. 지금처럼 이렇게.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 당연히 직선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만든 삼각형의 넓이는 일치할 겁니다. 됐죠? 왜? 높이가 뭐가 되니까?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가 점 P의 어디를 잡아도 그냥 같은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밑변의 길이를 O에서 A까지의 길이로 설정해 주시고 높이는요 OA 직선과 문제에서 준 3x 빼기 4y 플러스 8은 0이라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겠다. 됐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A에서 O까지의 길이가 될 겁니다. 자, 0,0에서 4,3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X끼리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 몇이 돼요? 5가 되겠죠? 그럼 이 삼각형의 높이는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 직선 방식 줬잖아. 3x 빼기 4y 플러스 8. 그럼 나머지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네가 알잖아. 누구? 0,0. 이거 거리 구하면 그게 높이겠죠. 그래서 결론. 높이는요. 3x 빼기 4y 플러스 8은 0과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높이를 표현하겠습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 5분의 xy 대입하면 분자는 절대값 8이 돼서요. 높이는 5분의 8이 되겠죠. 그럼 결론 밑변 5, 높이 5분의 8 곱한 다음 2로 나눈 값 4가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네. 그래서 지금처럼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두 직선이 평행하는데
그때 한 직선의 적당한 길이를 밑변으로 놓고 나머지 직선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P라고 찍었을 때 얘네를 연결해서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 지금처럼 얘가 좀 독특한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문제를 풀면서 체크해 주시고 답을 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12라고 했습니다. 이때 양수 A 값을 구해줄래요? 라고 해서 세 점을 콩콩콩 찍을 수 있는 상황. 삼각형 일단 그려. 삼각형이 이때잖아. 그려. 자, 요 점을 A라고 하면 마이너스 2,0. 여기를 B라고 하면 이거 0,4. 여기를 C라고 하면 여기는 1,A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님?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예준아, 밑변 필요하지. 높이 필요하지. 밑변 누구로 할 거야? 싫어. A, B. 왜? A점 좌표와 B점 좌표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밑변이 누군지 딱 말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BC라고 놓으면 이거 A가 누군지 모르니까 문자가 계속 있잖아.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산할 때 스트레스야. 됐음? 그럼 이왕이면 제대로 아는 값 여기를 밑변으로 놔. 그래서 그림을 네가 저 따위로 그렸잖아요 라고 하면 낚아보려고요. 성공했죠? 미칩니다. 그럼 높이는 점 C에서 AB에다 내린 수선의 발. 요 길이 구하면 되겠지? 다시 말하면 AB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 됐죠? AB를 연결한 직선과 점 C하고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시면 이게 높이가 되겠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렇게 관찰할게요. 괜찮아요? 지금 듣고 있어요? 살짝 안 들은 것 같은 영혼이 약간 없는 느낌이었는데? 아니야? 오해예요? 자, AB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합니다. X끼리 뺀값 2죠? 제곱하면 4. Y끼리 뺀값 4네요. 제곱하면 16. 더해서 루트 씌운 게 두 점 사이의 거리. 밑변 길이.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AB를 연결한 직선 방정식이 필요해. 그러면 기울기 구해야 됩니다. 기울기.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이죠. 하은이가 불러볼래요? AB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몇입니까? 응? 응? 몇입니까? 2. 0에서 마이너스 2 빼면 2분의 4에서 0 빼면 4. 그래서 2분의 4. 기울기가 2네요. 그러면 직선 방정식 y는 2x 플러스 4. 왜? 0 내면 4 나오잖아. y절편. 됐죠? 그러면 AB를 연결한 직선의 방식을 알았네요. 2x 빼기 y 플러스 4는 0하고요. 1,a하고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겠습니다. 높이를 구하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분의 x좌표 대입, y좌표 대입하면요. 6-a의 절대값이 되겠네요. 이게 높이. 그럼 결론. 넓이 12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12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루트 20 곱하기 높이 루트 5분의 절대값 6-a 하면 나옴. 자, 루트 5 약분하면 여긴 루트 4네요. 이거 2니까 약분 되겠죠? 절대값 6-a가 12더라. 그럼 6-a는 뿔마 12더라. 됐죠? 넘겨서 정리합니다. a는 6 뿔마 12 하면 되겠다. 이 중에 양수인 건 누구? 18.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딴짓하지 마시고 앞에 좀 같이 봐주시고요. 그 손에 있는 거 뭐예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13번 해결해 봤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밑변을 설정하실 때 이렇게 그렸다고 BC라고 놓으시는 거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네가 아는 값들을 가지고 최대한 관계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문제 적용해 주세요. 자, 14번입니다. 14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말해줄래?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점 3개 주고 넓이 구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직선을 3개 줘버렸네.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는 당연히 이 삼각형의 세 점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되지. 자, 여기 y는 3x 얘입니다. 그럼 얘는 누굽니까? 여기 있네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럼 둘이 만나는 이 교점은요. 얘네 둘이 연립하면 되잖아. 그래서 3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연립하면 넘어가서 4x는 4겠죠? 요 점의 x좌표는 누구야? 1일 거고요. 1 내면 나오는 y값 3이겠네요. 1,3. 내가 교점 알 수 있음. 그럼 마찬가지 너 이 점 좌표 누군지 알 수 있니? 라고 하면 아우 얘하고 얘 y는 2분의 1 x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둘이 연립하면 되잖아. 그럼 연립해서 나오는 교점을 찾아보면 2분의 1 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일 때 2분의 3x가 4일 때 x는요 3분의 8이네요. 그럼 이거 x좌표 3분의 8이야. y좌표 몇인데? 3분의 4가 되겠죠? 대입하면 되니까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둘이 만나는 교점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누구예요? 둘이 만날 때 0,0이네요. 그럼 너 세 점 알고 있잖아. 그럼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 라고 하면 이제부터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겠죠. 어디를 밑변으로 놓을까요? 요 점을 A, 요 점을 B, 요 점을 O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밑변으로 할래요? BO 제대했어요? BO 제대했나요? 할 때 되지 않았나요? 네. 자, BO를 밑변으로 놓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뭐 제가 어떻게 자, OB를요 밑변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x끼리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죠? 아 근데 좀 너무 분수라서 싫은데. 그래 AO 하자. 아 분수라서 싫어. 그럼 내가 선택하면 되잖아. 하고 싶은 대로. 그럼 그래서 AO를 밑변으로 놓겠습니다. x끼리 뺀값 제곱하고 y끼리 뺀값 제곱해서 더한 다음 루트 씌우면 되겠죠? 1제곱 3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루트 10. 얘가 밑변의 길이. 그럼 점 B에서 AO를 연결한 직선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되겠네요. AO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여기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3x-y는 0하고요. 8분의 3 아니야. 3분의 8이야. 3분의 8, 3분의 4까지의 거리만 구하시면 되겠네. 그게 높이니까요.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웁니다. 루트 10분의 자, x좌표 대입하고요. y좌표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3분의 8, 3은 24 빼기 3분의 4가 됩니다.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들 아니 어차피 곱하면 8이잖아요. 맞아. 근데 뒤에 분수 있어서 어차피 또 통분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계산함. 그럼 결론 높이는 루트 10분의 3분의 20이 되겠죠. 자 번분수입니다. 안에 거 분의 밖에 거 3 루트 10분의 20이 높이가 됩니다. 그럼 결론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10 곱하기 높이 3루트 10분의 20 계산하시면 되겠고 루트 10은 약분돼서 정리되고요. 여기 2도 정리되네요. 그럼 남은 값은 3분의 10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네. 자, 갑니다. 44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자, 직선하고 x축이 만나는 점 직선하고 x축이 만나는 점이 A y축과 만나는 점을 B 라고 하자. 그러니까 x절편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x축과 만나니까 누가 0일 때? y가 0일 때 x값 누굽니까? 4죠. 더 4,0 얘를 A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y축과 만납니다. y절편이죠.
x가 0일 때 y값 4네요. 그럼 점 B는 0,4가 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점을 알고 있고요. 자, 점 A를 중심으로 하고요. 점 B를 지나는 원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원의 방정식 말해줄래? 라는 표현. 자, 좌표 평면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중심은 4,0에 있습니다. 4,0이니까 여기쯤에 있겠죠? 4,0. 얘가 중심이고요. 이 4,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내가 요렇게 그렸는데 그 점이 0,4라는 이 점을 지난다는 겁니다. 요렇게 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의 방정식을 말해달라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중심이 누군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반지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반지름 구해야 되겠죠. 지나는 점이 있으니까요. 중심에서 지나는 점까지 요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원의 중심 4,0에서 지나는 점 0,4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시면요. x끼리 뺀 거제곱 y끼리 뺀 거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 4 루트 2가 되겠죠. 됐죠? 루트 32. 그래서 결론 원의 방정식 x 빼기 4의 제곱 y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값 32가 되겠음. 그래서 a는 4, b는 32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이에요. 얘네들. 이 점들의 x값과 y값의 관계식을 말하는 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2번이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자, 두 점이 있고요.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거죠. 두 점을 이은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하고 2대1로 내분하는 점, 이 두 개의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말해줘 라는 이야기죠. 그럼 일단 나는 내분점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A, B를 A좌표 먼저 쓰고 B좌표 쓰고 1대2로 내분한대 라고 하면 둘이 더한 값 3분의 뒤에서부터 크로스해서 갑니다. X좌표 마이너스 1 여기 X좌표 크로스 해주면 곱해서 10 더한 값이 X좌표 마찬가지 3분의 Y좌표 뒤에서 크로스해서 넘어오죠. 마이너스 2 여기 Y값 넘어오죠. 플러스 2 얘가 1대2 내분점. 한 번 더 A, B 두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점을 이번에는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네요. 그럼 둘이 더한 값 3분의 자 X좌표부터 크로스 가면은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3분의 Y좌표는 뒤에서 앞으로 넘어가죠. 마이너스 4 여기는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두 개의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자, 정리 한번 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3분의 9니까요. 3,0 하고요. 여기는 3분의 3이니까 1, 3분의 마3이네요. 마이너스 1.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겠다.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사실 내분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 만들어낸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름의 양끝점 두 개를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점을 예를 들어 3,0이라고 하면 오른쪽에는 이 점은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겠지? 그럼 원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의 중심좌표가 필요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좌표는요. 지름의 양끝 이 두 점의 중점이겠네요. 1대1 내분점. 그래서 원의 중심좌표는요. x값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2, y값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마이너스 2분의 1이 원의 중심일 거고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 몇입니까? 라고 하면
지름 길이 그냥 구한 다음 2로 나누지 뭘.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x끼리 뺀값 2네요. 제곱하면 4가 되고 y끼리 뺀값 1이네요. 제곱하면 1이 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운 게 지름 길이. 그래서 지름이 루트 5라는 거. 그럼 당연히 반지름은 2분의 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알고 있으니까요. 원의 방정식 세웁니다. x 빼기 2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값 4분의 5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름의 양 끝점 찾아주시고 지름의 양 끝점을 알고 있으니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다. 됐죠? 6번이었습니다. 자, 45페이지로 가면 9번 있습니다. 9번 문제 보세요. 9번입니다.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어요. 자,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이 세 점을 지나고 있거든.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요. 이 원이 세 개의 점. 그럼 요 점을 뭐 A라고 하고, 뭐 요런 점 뭐 B라고 하고, 뭐 요런 걸 뭐 C라고 하지 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원이 있고 원 위에 지나는 점 세 개를 알고 있는 상황. 그랬을 때 이 지나는 원과 x축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까지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요구한 답을 말하기 이전에 이 원이 어떤 원인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이 분명히 한가운데 존재할 겁니다. 그럼 A라는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B라는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C라는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전부 다 반지름으로 동일하겠죠. 그럼 이 원의 중심좌표를 편의상 P라고 하고 얘를 A, B라고 설정하시면 A에서 P까지의 길이와 B에서 P까지의 길이는 반지름으로 같을 거고요. 마찬가지 B에서 P까지의 길이는 C에서 P까지의 길이랑도 같을 겁니다. 반지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C에서 P까지의 길이도 A에서 P까지의 길이랑도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AP 길이, BP 길이, CP 길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AP 길이는요. X끼리 뺀값 제곱해서 더하고요. Y끼리 뺀값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운 값. X끼리 뺀값이죠. A 플러스 3의 제곱. Y끼리 뺀값입니다. B 빼기 3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AP 길이. 마찬가지 BP 길이는요. X끼리 뺍니다. 여기 A에서 마이너스 2 빼면요. A 플러스 2 제곱이 될 거고요. Y끼리 뺀값 제곱하죠. Y끼리 빼면 B 빼기 4 그거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BP 길이. 둘이 같을 거임. 마찬가지 BP 길이는요.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4의 제곱이었고 루트 씌운 게 BP 길이였다라고 하면 C에서 P까지의 길이는요. X끼리 뺀값 제곱하고요. Y끼리 뺀값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운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에 써야 되는 등식도 그냥 위에 있는 것들 가지고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론, 우린 뭐 할 거냐? 등식 해석을 해서 연립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모르는 문자는 2개인데 등식은 3개나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얘네 둘 모두 양변 제곱해서 루트를 벗겨보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3의 제곱 B 빼기 3의 제곱은 A 플러스 2의 제곱 P 빼기 4의 제곱과 같다라는 등식 하나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 두 번째식 써주시면 A 플러스 2의 제곱 B 빼기 4의 제곱은 A 빼기 1의 제곱 B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다라는 등식이 나오겠네요. 하나 더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2개만 쓰겠습니다. 왜? 모르는 문자가 2개니까 등식 2개만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3개 다 쓸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너무 많아.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다라고 놓은 순간 A제곱 없어지고 B제곱 없어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6A가 나오겠죠?
여기는 4a가 나오겠습니다. 넘어가면 남은 건 2a. 마찬가지 마이너스 6b가 나옵니다.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8b가 나옵니다.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8b 넘어가면 플러스 2b. 그 다음 제곱하면 9, 제곱하면 9니까 여기는 18이 생기고요. 여기는 제곱하면 16, 제곱하면 4니까 20이 생겼죠. 자, 18이 있는데 20이 넘어간다 혹은 18을 이쪽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2만 남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해서 정리하면 a 더하기 b는 몇이었다? 1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음. 두 번째, 여기 있는 등식에서도 보겠습니다. a제곱 없어지죠? b제곱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는 4a고 마이너스 2a죠? 넘어가면 6a.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2b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6b. 얘는요. 자, 제곱하면 16, 제곱하면 4니까 20이고요. 여기는 1, 1, 2밖에 없죠? 20이 넘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18. 그럼 양변에 6을 나누면 a 빼기 b는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결론, 두 개 연립하면 a, b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연립을 해봅니다. a 빼기 b는 마3인 거야. 자, 둘이 더해주시면 2a는 마이너스 2니까요. a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럼 b는 우리가 2라고 할 수 있겠죠. 자, a, b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알게 된 거예요? 원의 중심좌표를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누군지 압니다. 원의 중심좌표는요. 마이너스 1,2였다는 거. 그럼 반지름이 누군지도 알면 좋겠네요. 그럼 원의 방정식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말하기 위해서 반지름을 찾겠습니다. 반지름은 누구예요? AP 길이나 혹은 BP 길이나 혹은 CP 길이 아무거나 보면 되겠죠?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1,2니까요. A점하고의 거리를 관찰해 보면 자, X끼리 빼면 2네요. 제곱하면 4가 되고요. 그 같이 봐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X끼리 빼면 2, 제곱하면 4고요. Y끼리 빼면 1, 제곱하면 1이죠. 더한 다음 루트 씌웁니다. 몇이에요? 루트 5. 그래서 원의 방정식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원의 방정식 구하는 과정이 나온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연산까지만 해도 손이 좀 많이 가는 상황이기는 해. 근데 문제는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얘하고 이 원하고 X축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또 구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풀이입니다. 잘 보셔야 돼. 자, 얘는 중심이 누구였니? 마이너스 1,2를 중심으로 갖는 원이었죠. 반지름이 몇이었니? 루트 5였네요. 참고로 루트 5는 2보다 큽니다. 루트 4가 2니까요. 그럼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을 그리면 여기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죠? 왜? 여기까지의 길이가 2고 반지름은 루트 5니까 더 내려갔어야 되거든. 요렇게.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야? X축과 만나는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파란 선으로 딱 색칠한 이 선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이건 중학교 2학년 과정. 원의 중심에서 이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 이거 뭐야? 반지름 루트 5가 되겠죠? 됐음? 근데 요 길이는 몇이야? 2였지? 위로 두 칸 올라갔으니까 그럼 요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요 길이도 똑같이 대칭이죠? 1이 되겠네요. 그럼 전체 파란 선의 길이는 몇이 된다? 2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 표현은 사실 중학교 때 했던 표현입니다. 그거를 좌표 평면으로 갖고 와서 이야기해 본 거야.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았음. 됐죠? 익숙해졌죠, 이제?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 좀 길어요. 근데 이걸 구하고 나면 나머진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체력을. 10번 문제. 틀리신 분은 본인 손으로 한번 해봐야 돼. 9번이랑 똑같은 패턴이 돼요. 이런 그림이니까.
원의 중심이 있겠지? AP, BP, CP 모두 반지름으로 갔겠지? 그럼 너 중심좌표 누군지 알아낼 수 있다니까? 알아내면 뭐 할 건데? 이 중심에서 A까지의 거리, 그게 반지름이잖아. 그럼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제곱한 다음 파이 붙이면 답이잖아.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 됐죠? 해서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야. 됐죠? 꼭 해봐야 돼. 지금 안 해보면 또 까먹어요. 12번입니다. 12번입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중심이 4사분면 위에 있고 5,0이라는 점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이 뭘까라고 하면 나는 이거 같아.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그 점이 누군지 알거든? 그럼 봐봐. 좌표평면을 그려봐. 4사분면이니까 여기죠, 4사분면.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5,0이라는 점, 여기 5,0이라는 점, 이 점에서 X축, 이 X축이랑 접하는 원이 있대, 이렇게. 근데 이 원의 넓이가 16파이거든? 그 반지름 몇인 거야? 그 반지름이 4인 원인 거네. 여기 길이가 4겠네. 됐잖아. 그럼 중심좌표 누구예요? 5,-4. 아니, 이 점의 X좌표는 오른쪽으로 5만큼 온 거고 밑으로 4만큼 내려왔잖아. 그럼 중심이 5,-4고 반지름이 4인 원의 방정식을 말하면 X 빼기 5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값 16임. 끝. 인 거지 뭘. 됐어요? 결론 그림 그려봐.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도형인데 도형을 안 그려본다? 굳이 왜? 도형을 다루고 있으면 도형을 그려보시면 눈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봐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갑니다. 여기 있어요, 휴지요. 네. 어? 이거를요? 영재야, 이거 휴지 좀 뜯어. 뭐 그래. 다 뽑아줘. 원하는 거 다 해줘. 자, 갑니다. 13번입니다. 왜 그래요? 네. 자, 13번 문제 보시면, 자, 봐봐. 보세요.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어요. 그리고 아유 깜짝아. 뭐야? 어디 갔어? 그리고 Y축에 접하면서 요 점도 지나는 원이래요. 그럼 잠깐만 봐봐. 일단은 중심이 X 더하기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상황이고 Y축이죠. 얘랑 접하면서 2,5를 지난다고 했거든. 2,5 요 점. 요 점을 지나는 원이 있대. 그 원이 두 개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큰 원의 방정식? 그럼 원이 두 개인데 이 둘의 반지름이 좀 다른가 봐. 그 중에 큰 놈을 말해달라고 한 거잖아. 그럼 자 생각해 볼게요. 중심이 다음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심좌표 말할 수 있어. 중심좌표. 누군지 모르죠? 모르죠? 그러면 뭐라고 나? A, P? 좋은 표현은 아닐 거야. 왜? X가 A면 Y는 A 플러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직선 위에 있으니까. 됐음? 그럼 중심이 A, A 플러스 1인 원인데 그게 2,5를 지나고 Y축, 요 Y축이랑도 접하는 상황이라는 거지. 요 Y축이랑도.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려보면 뭐 여기 지나고 중심이 누구고 접하니까 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원? 이렇게? 이런 그림 아니야? 이런 그림? 아니야? 왜요?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요 2,5를 지나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면 뭐 이런 원 아니야? 이런 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이런 원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원? 됐어?
그러니까 나도 어떤 원인지 잘 몰라. 근데 중심은 어쨌든 a, a 플러스 1이거든. 그리고 y축에 접하거든. 그럼 사실상 만약에 이렇게 큰 원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 중심을 내가 a, a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때 y축이랑 접한다는 말은 요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잖아. 맞아? 반지름이 누구? a가 되는 거죠. 그럼 요렇게 파란색 원이라고 하면요. 요거 y축이랑 접한대. 그럼 요 길이가 뭔데? a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반지름의 길이. 아, 빨간색이거나 이 검은색이면 어떻게 할 건데? 마찬가지. 반지름이 곧 뭐가 된다? 반지름이 a가 될 거다. 됐죠? 중심을 네가 a, a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반지름이 a가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왜 y축이랑 접하는데 오른쪽만 그려요? 라고 하면 이 점 2,5를 지나야 된다며. 그럼 2,5 지나는데 왼쪽에서 원을 그리면 이 점도 지나고 y축이랑 접하는 걸 만들 수 있겠어?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우린 이쪽에서밖에 못 그린다는 얘기야. 근데 반지름이 a인 거 네가 알아냈으면 그러면 사실상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아니까 원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x 빼기 a 제곱 y 빼기 a 빼기 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a 제곱임. 그게 누구 지나? 2,5를 지난다니까. 그럼 x의 2, y의 5 넣어도 등호 성립한다니까. 그럼 결론 2-a의 제곱 더하기 5를 넣습니다. 그럼 4-a의 제곱이 a 제곱이랑 같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전개합니다. a제곱 두 개인데요. 오른쪽에 a제곱 하나 넘어가서 빼주겠죠. 그럼 a제곱 하나 남고요. 그 다음 둘이 곱해서 2배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제곱하면 16, 제곱하면 4네요. 20은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결론 인수분해 됩니까? a-10, a-2에서 0으로 되겠네. 그럼 a에 올 수 있는 값 누구? 2 또는 10 두 개가 오겠습니다. 그럼 반지름이 a라면서 그럼 a가 몇일 때? 10일 때를 그냥 말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 x 빼기 10의 제곱 y 빼기 11의 제곱은 100.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원의 방정식이었다.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대충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아니 원을 저 따위로 네 맘대로 막 그리네? 저거 직선 위에 있다고 했는데 중심이 저렇게 막 그려도 돼? 라고 하면 이제 좀 더 정확하고 정교한 그림을 그려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자, 만약 좀 더 정교하게 그리고 싶었어요 라고 한다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일단 그렸어야죠. y절편 1, x절편 마이너스 1이고 길이가 1인 직선. y는 x 플러스 1. 그 다음 2,5라는 점 x에 2 넣었을 때 y가 5니까요. 참고로 여기 2 넣으면 3 나와요. 그래서 5니까 위로 2칸 더 가서 한 이쯤이 되겠죠. 2,5. 자, 요 점을 지나고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으면서 y축이랑 접하는 원을 그려줘야 되니까 중심을 대충 한 이쯤 놓으면은 이렇게 접하는 원 그릴 수 있겠다. 이런 거. 이렇게. 됐죠? 이거보다 더 큰 거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면 더 큰 거? 사람이 좀 포부가 커야지. 졸라 크게 그려야지. 중심이 한 이쯤에 있고 요거 지나고 접하는 요렇게. 요렇게. 모르겠다. 씨. 이렇게. 야호. 아니. 위에 잘린 거야. 위에 잘린 거야. 됐죠? 그래서 중심 한 이쯤에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뭐. 됐죠? 됐죠?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그리는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안쓰러우니까 대충 우리가 아는 점 이렇게 나. 그럼 어쨌든 y축이랑 접하려면 이 오른쪽에서 그려질 거고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가 이 점의 x좌표랑 같을 거야. 라는 게 포인트니까요. 포인트를 잘 갖고 와서 문제를 풀어보고 접근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그림이었어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14번이었습니다. 13번이었습니다. 자, 14번으로 갑니다. 1,-2라는 점을 지나고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거든. 그럼 여기서도 봐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1,-2라는 점을 지나야 되잖아.
그럼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라는 이 점을 지나는 원을 네가 딱 그릴 거야. 근데 그게 xy축 동시에 접해야 되거든. 그럼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대충. xy축 다 접하게. 아니야, 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거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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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됐죠? 원 몇 개 만들 수 있음? 2개 만들 수 있음.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원을 딱 그리면 어차피 낸 이 점을 지나면서 xy축 접해야 되니까 이거 못 벗어나. 그 원의 중심은 항상 어디 있어야 돼? 4사분면에 있어야 돼.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반지름? 나도 몰라. 대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요 길이가 r이겠죠. 요 길이도 r이겠죠. 그 말은 무슨 뜻? 중심의 좌표를 r, 마이너스 r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지름으로 얘기할 수 있음. 그럼 원의 방정식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r제곱이 될 건데 얘가 누구를 지난다?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 그럼 x에다가 1, y에 마이너스 2 넣어도 등호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대입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봅니다. 1 마이너스 r의 제곱 y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2였나요? 마이너스 2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자, 전개해 보시면요. 어차피 r제곱 두 개 나왔는데 하나 넘어가서 빼겠죠? 그럼 r제곱만 남고요. 그 다음 전개합니다. 둘이 곱해서 2배 하죠.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4r, 그럼 마이너스 6r. 그 다음 제곱하면 1, 제곱하면 4니까요. 더한 값 5가 되겠네요. 는 0. r-1하고 r-5는 0이 되니까 r에 올 수 있는 값 누구였다? 1 또는 5가 되겠다. 그럼 이 그림에서는 반지름 r이 1인 애가 요 작은 애고 r이 5인 애 큰 애가 바로 얘가 되겠네. 자,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였습니까? 두 원 넓이의 합이죠. 그럼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는 파이,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는 25파이니까 둘이 더한 값 26파이를 말하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인 거네요. 해서 문제에서 뭐 큰 원의 반지름을 구해라, 큰 원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큰 애 작은 애 넓이 다 구해서 더해줘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입니다. 천천히 봐주세요. 다시 자, 문제 보시면 원의 반지름 길이가 4예요. K를 구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일반형을 보면서 이 원의 중심이 누군지 반지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는. 그래서 뭐 한다?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제곱꼴로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렇게 둘이 보고서 표준형 완전 제곱식 바꿔. 요렇게 둘이 보고서 완전 제곱꼴로 바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중3 때 했던 거죠. 이렇게 둘이 딱 봐요. x 플러스 k의 완전 제곱, 절반의 제곱. 이렇게 둘이 봅니다. y 빼기 2의 제곱. 됐죠? 표준형 바꾸기. 그럼 생각해 볼게. 전개하면 x제곱 나왔고 둘이 곱해서 2배 나왔고 그럼 뒤에 k제곱은 없었잖아. 그럼 뒤에 빼줘야죠. k제곱 빼주. 전개하면 y제곱 여기 있고 둘이 곱해서 2배 4y 있고 그럼 요거 제곱하면 4죠? 없었잖아. 그럼 빼줘야지.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 k는 0까지 써야 같은 식인 거 맞잖아. 그럼 뭐 해줘? 이제 얘 넘기면 되겠죠. x 플러스 k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랑 같습니다. 그럼 중심은 마이너스 k, 2이고요. 반지름의 제곱값이 k제곱 빼기 k 플러스 4라는 거 알겠죠? 근데 반지름이 4래요. 그럼 반지름의 제곱인 얘가 16이 오면 되는 거 아니겠음? 됐죠? 넘깁니다. k제곱 빼기 k 빼기 12가 0이 되도록 k값 만들면 되겠네요. 2차 방정식 k-4
k 플러스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k에 올 수 있는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3이 오면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k값 모두 구했습니다. 끝. 갑니다. 18번 문제 보시면 원과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원을 좀 말해줘. 자, 일단 문제에서 제시해준 원하고는 중심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제시해준 다음 원의 중심좌표가 누군지 궁금하니까 찾아야 되겠죠. 뭐 하면 돼요? 모양을 좀 바꿔줘야 되겠네. 둘이 짝지어서 봅니다. x 빼기 4의 제곱. 둘이 짝지어서 봅니다. y 플러스 5의 제곱. 됐죠? 그러면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더해서 몇이니? 34인가요? 아닌가? 16 더하기 25 몇이냐? 41인가요? 16 더하기 21? 25? 맞지? 41이 생겼으니까 빼야지. 됐어? 41 빼면 몇이니? 마이너스 30이겠죠? 그게 넘어가면 는 30. 뿅. 그럼 결론 중심이 누구? 4, 마이너스 5고 반지름이 루트 30인 원이야. 근데 중심이 같다며. 그럼 중심이 누군 거야? 4, 마이너스 5인 원이죠? 이 원이 x축이랑 접한다고 했죠? 그럼 그림을 그려봐. 중심이 4, 마이너스 5니까 4, 마이너스 5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는데 이 원이 x축 얘랑 접한대. 그럼 접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야호 뿅. 됐죠? 그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의 반지름, 요 길이가 반지름이겠네요. 몇입니까? 밑으로 얼마큼 내려갔어? 5만큼 내려갔죠? 반지름이 5인 원이요. 그럼 여기서 이런다? 선생님,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5인데 그럼 이게 더 짧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이 사람들아,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손가락 끝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 달을 보셔야지. 됐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 반지름이 5예요. 그러면 x 빼기 4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25라고 하면 되겠네요. 끝.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업 때 47페이지에 있는 유형 2개는 안 했었지요. 이제 합니다. 자, 47페이지에 있는 유형을 얘기해 볼 건데 사실 이게 48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랑 살짝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이야기와 47페이지에 있는 유형 28번 이야기를 조금 같이 결합시켜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앞에 봐주세요. 자, 원이 있습니다. 두둠. 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원이라는 건 원의 중심이 존재하겠죠? 왜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점들을 막 찍어서 우리 눈에 원으로 보인 거니까. 그럼 이랬을 때 봐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원 밖에 점을 하나 콩 찍을게. 됐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원 밖에 있는 다음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좀 구해봐 라고 하면 원 위에 어떤 점? 나도 몰라. 요런 점이라고 해보면 자,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요렇게 우리가 선분을 그어서 요 길이를 자로 재면 될 거야. 아닙니다. 원 위에 있는 요런 점하고 거리 재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선분을 그어서 이 길이를 재면 될 겁니다. 아니야.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뭐 요런 점, 요 점하고 길이 재봐 라고 하면 요렇게 마찬가지 이렇게 선분을 그어서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원 밖에 있는 이 한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를 막 재볼 거야. 그때 최단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됐죠? 최단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 바로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자, 말씀드립니다. 원의 중심이 있겠죠. 원의 중심에서 밖에 있는 이 점까지 일단 그어.
여기서 요 길이 반지름을 빼주세요. 그러면 이게 최단거리야. 됐죠? 되게 상식적이죠? 그럼 가장 길게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보고 싶어. 어떻게 그리면 될까?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 선을 그어. 그리고 뒤로 반지름만큼 그대로 뒤로 가. 그래서 어떤 점? 요 점에서의 길이를 재면 이게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일 거야. 됐죠? 됐죠? 안 됐어요? 괜찮아요? 그냥 되게 지극히 상식적인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아요? 혹시 얘보다 더 짧은 거 있어요? 없겠죠? 혹시 얘보다 더 멀리 떨어진 점 있어요? 없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야? 됐어? 괜찮아? 자, 그럼 두 번째 얘기합니다. 이번엔 원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직선을 원 밖에다 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직선도 이쁘게 그려야지. 도형으로 그려야지. 이렇게 해서 도형으로 그려야지. 자,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원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야. 그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봅시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자, 요 점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요. 점에서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 꽂아서 요 길이 재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요 점에서의 거리는요? 라고 하면 마찬가지 수선의 발을 그어서 요 길이 재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최단거리는 그럼 어떻게 잴까? 가장 짧은 길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요 길이만큼 누구만큼? 반지름만큼 빼면 요 점에서 그린 요게 가장 최단거리가 될 겁니다. 됐죠? 됐을까요? 그럼 가장 먼 거리, 최장거리는 어떻게 될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그대로 뒤로 반지름만큼 더 물러나면 되겠죠? 요 길이가 가장 큰 최대 길이가 될 겁니다. 됐을까요? 더 긴 거 나와? 없죠? 여기까지 괜찮음? 괜찮아요? 아, 이해 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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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래서 괜찮니? 괜찮아요? 네,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네. 끝. 혹시 이거 어려워요? 이 말? 납득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오늘 배울 이야기 요거 그리고 점과 관련된 요 이야기는 유형 28번이 됩니다. 됐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서 별다른 기본 배경 없이 그냥 바로 문제에서 낸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47번 문제로 가봅니다. 그럼 47페이지 2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실게요. 자, 원점과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OP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자, 원을 봅시다. 이런 원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 원은 어떤 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중심이 누구? 마이너스 3,4. 그렇죠. 반지름은요? 1. 어우, 좋았습니다. 됐죠? 그러면 중심이 마3,4고요.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좌표평면에다가 내가 한번 그려서 눈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중심이 마3,4니까요.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마이너스 3 왼쪽으로 3만큼 위로 4만큼 올라가서 중심을 콕 잡으면 이게 원의 중심 좌표. 그리고 1만큼 떨어졌죠. 반지름이 1이죠. 그럼 반지름이 1이 되도록 원을 대충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잘 그렸죠? 반지름 1이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원점이라고 했습니다. 0,0을 원점. 원점 여기 있음. 문제에서 하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원 위에 점 P. 그럼 요 동그란 요 원 위에 있는 점 P가 있나 봐. 그래서 O에서 이 P까지의 거리를 막 재볼 거야. 그 길이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했지. 그럼 가장 짧을 때는 언제야? 원의 중심에서 0,0까지 그은 다음에 반지름을 뺐을 때 요 길이가 가장 작은 최소값. 됐죠? 다시
원의 중심에서 0,0 저기는 원점까지의 거리를 잰 다음 반지름을 빼면 그게 나올 수 있는 최소값. 됐습니까? 다시 원의 중심에서 0,0까지의 거리를 잰 다음에 뒤로 반지름만큼 더 보내. 반지름을 하나 더 해줘.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이 값이 최대값.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대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원의 중심 마이너스 3,4하고 원점 0,0하고의 거리가 일단 필요하겠네. x끼리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몇이에요? 5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최대값은 뭐예요? 이 길이에서 반지름 몇이었어? 1이었죠? 1을 더해서 나오는 값 6. 이게 제일 멀리 떨어진 값. 그럼 최소는요? 원의 중심에서 이 거리 구한 다음 반지름만큼 앞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5에서 1을 뺀 값 4. 이게 최소값이 되겠네요. 끝.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이런 거지 뭐 원이 있어. A점이 있대. 선분 길이의 최대값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일단 길이를 재. 반지름만큼 뒤로 보내. 이게 최대네. 그럼 원의 중심에서 A까지의 거리가 필요할 거니까 원의 중심이 누구냐?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얘 제곱하면 4. 여기는 1, 5가 생겼죠? 빼기 5 붙입니다. 그럼 빼기 8이네.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8. 그럼 중심은 마이너스 2,1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8인 2 루트 2인 원인 거잖아. 그럼 2,5하고 원의 중심하고의 거리에서 반지름 한번 더하면 답이겠네요. 그럼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x끼리 빼면 4네요. 제곱하면 16. y끼리 빼도 4네요. 제곱하면 16. 더해서 루트 씌운 값. 다시 말하면 루트 32에서 2루트 2 더하면 되겠죠? 루트 32는요. 4루트 2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둘이 더한 값 6루트 2가 문제에서 요구한 답 최대값이었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연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음. 자, 넘어가서 47페이지. 자취의 방정식. 무게가 다른데. 자, 갑니다. 24번 문제 보시면 자, 문제에서 말하는 내용을 좀 먼저 볼게. 문제에서 뭘 얘기하냐면 자, A와 B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2대1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럼 이게 왜 자취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자, 봐봐. 이거 좀 지우고 요거 좀 살짝 지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거든. 자, 좌표평면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A라는 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4,1이라는 점이니까요. 마이너스 4, 여기 y가 1일 때, 자, 요 점을 A라고 하고 2, 마이너스 2니까 2, 마이너스 2. 요 점을 B라고 하자는 거야. 그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거야. A, B로부터 거리의 B가 2대1인 점 P를 한번 이걸 찍어보자 라는 거지. 그럼 되게 쉽게 말해서 A에서 P까지의 길이와 B에서 P까지의 길이의 B가 2대1인 점이니까 P라는 점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한 이쯤? 요쯤에 P가 있으면 요 길이가 2면 요 길이가 1일 거야. 그래서 점 P는 여기 있으면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점 P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봐봐. 2대1이니까 점 P가 한 이쯤에 있어. 그럼 A에서 P까지 요 길이가 2면 B에서 P까지 요 길이가 1이야. 여기가 2, 여기가 1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 그럼 점 P가 또 여기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쯤에 있을까? 2대1 뭐, 맞는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데. 왜? A에서 P까지의 길이가 2면 B에서 P까지 길이가 1이 될 수 있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점 P가 올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가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 다시
두 점 A, B로부터 거리의 B가 2대1인 점 P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무수히 많은 곳에 있을 수 있어.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때 이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점 P를 내가 막 찍었을 때 야, 이 점 P는 이런 도형이 되겠어. 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얘기거든.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자취라는 말은 이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게 발자취. 흔적이죠, 흔적. 왜? 점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 이 모든 흔적들을 우리가 한번 관찰해 줘 라고 해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면 그냥 이 점 P들 무수히 많은 점들 P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이 점 P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말해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다시 이 점 P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말해주면 됩니다.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말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라고 했을 때 점 P가 그럼 예를 들어 야, 내가 이 점을 P라고 하자.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XY라고 놓을게. 그럼 이 점 P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이거죠. A에서 P까지의 길이와 B에서 P까지의 길이의 B가 2대1이 되는 XY의 관계식을 말하면 되나? 그게 점 P X좌표니까요. 점 P의 좌표니까요. 그럼 다시 내항의 곱이죠. EBP와 AP가 같도록 해주는 점 P의 XY좌표 이 관계식을 만들면 됨. 그러면 자 BP 길이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B에서 P까지의 길이 X끼리 뺀값 제곱해 주시고 Y끼리 뺀값 제곱해 주신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BP 길이 여기에 2배가 AP 길이죠. X끼리 뺀값 X 플러스 4의 제곱 Y끼리 뺀값 Y 빼기 1의 제곱에 루트 씌운 값이랑 같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음?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벗깁니다. 주의하세요. 여기 4가 돼요. X 빼기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제곱합니다. X 플러스 4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전개에서 나오는 식을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X제곱 Y제곱 나오는데 4를 다 곱해서 나와. 여기 X제곱 Y제곱 하나씩 나오니까 넘겨버리면 왼쪽에는 3X제곱 남고 3Y제곱 남을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4X죠. 곱하니까 마이너스 16X입니다. 여기는 플러스 16X네, 플러스 8X네요. 됐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4X. 플러스 4Y죠. 곱합니다. 16Y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Y죠. 넘어가면 플러스 18Y. 그 다음 제곱하면 4, 여기도 4, 더하면 8, 8, 4, 32. 됐죠? 여기는 16, 여기는 1, 17이네요. 됐지? 그럼 17이 왼쪽으로 넘어갈 거야. 여기는 32였고요. 17이 넘어가서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32에서 17을 빼면 몇임? 15. 됐죠? 그럼 결론 3을 다 나눕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8X 플러스 6, 38 플러스 Y죠? 플러스 5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거 뭘까요? 원이네요. 어떤 원입니까? 중심이 누군고 반지름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변형합니다. X 빼기 4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제곱하면 4, 16 여기는 9, 16이랑 9, 25가 생겼죠? 25 뺍시다. 그럼 마이너스 20이네요. 넘어가면 플러스 20. 그럼 결론 중심이 4,3이고 반지름이 루트 20인 원이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 길이의 b가 2대 1이 되도록 점피의 좌표를 쭉 찍어주시면 얘는 중심이 4,3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20인 이런 원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 정리해 볼 수 있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25번, 26번이 있고요. 자, 25번입니다. 25번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25번 피드백 해드리고 26번은 또 같이 풀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25번. 야래. 자, 다음 관계를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말해줘. 내가 이거 풀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 몰라 점 P x, y라고 노래. 그래서 식 정리하면 답 나오나 봐 해서 그냥 답을 내는 친구들은 있을 거야. 근데 말이 좀 어렵거든?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이게 뭐지?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이게 뭐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물론 옛날 어릴 때 들었던 얘기긴 하거든? 근데 그걸 까먹어서. 봐봐. 내가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 직선을 그려봤습니다. 요 위에 1,3이라는 점을 지나고 여기에 3,5라는 점도 지나더라고. 됐음?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그려봤어요. 그럼 봐. 이 직선 위에는 사실 이 두 점 말고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 새끼 안 나오면 어떡해. 이 두 점 말고서도 사실 이 새끼. 이 두 점 말고서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사실 있는 상황이거든? 됐음? 두 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내 눈에 선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럼 이때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말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면 자, 내가 여기 한 점을 잡아볼게. 얘를 내가 x, y라고 해서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y좌표의 관계식을 말하면 그게 바로 뭐다? 이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특정 점들이 말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될 거야 라는 의미거든. 그럼 이 점의 x좌표, y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사실 여기선 별게 없어. 분명히 이 점에서 이 점까지 x증가량분의 y증가량 기울기나 이 점에서 이 점까지 x증가량분의 y증가량 이 기울기가 같을 거라고. 같은 직선이니까. 그러면 x끼리 뺀값 x 빼기 요 점좌표 x1이죠? 1분의 y끼리 뺀값 이 점에서 이 점의 y좌표 3이네요. 이 값이 요 점에서 이 점까지 x증가량 x끼리 뺀값이죠. y끼리 뺀값 같을 거야. 됐음? 그럼 이런 식의 표현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음. 하나 더, 그게 누구랑도 같은데 이 두 점을 이 새끼 안 나오지? 이 새끼 안 나온다고요.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도 어차피 같은 직선이잖아. 그럼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3 빼기 1분의 5 빼기 3 몇인데 1이랑도 같을 거임. 받아들여?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둘의 관계식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y 빼기 3은 이거 넘어가서 x 빼기 1과 같음. 그래서 y는 뭐와 같다? x 플러스 2와 같다. 이게 뭔데? 이 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쓴단 말했죠. 야, x에 0 넣으면 몇 나와? 2 나와. 왜? 0,2 지나니까. 됐음? 그럼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몇 나올까? y값 0 나오겠네? 그래, 마이너스 2,0 지난다고. 됐어요? 이렇게 보자는 거임. 그럼 이렇게 둘이 관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y 빼기 5는 x 빼기 3이겠네?
어차피 넘겨봐. 식은 똑같겠지 당연히. 됐음?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서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말해줘. 점 P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설정한 다음 이 x와 y의 관계식을 세우면 x에 0 넣으면 y가 몇이네? x에 1 넣으면 y가 몇이네? x에 3 넣으면 y가 몇이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그려주면 이 그래프가 바로 뭘 의미한다? 점 P가 될 수 있는 값들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다. 그걸 우리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라고 할 수 있음.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유심히 안 본 거지 지금까지. 그럼 결론,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문제에서 준 식은 뭐밖에 없냐? 이거밖에 없잖아요. AP제곱 BP제곱 더해서 10 나오는데, 그러면 A점 좌표 알고 있고 점 P를 x, y라고 놨으니까 AP 길이의 제곱값은 두 점 사이 거리지,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만 하면 될 거고, 마찬가지 BP 길이의 제곱값은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이 둘이 더한 값이 몇 나온다? 10 나온다. 그럼 이 둘이 더한 값이 몇입니까? 10입니다 라는 거네. 그럼 더한 식을 관찰해 보면 x제곱 x제곱이 두 개네요. 2x제곱. y제곱 y제곱도 두 개잖아. 2y제곱.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나오겠죠? 더하니까 마이너스 8x 나올 거고, 그 다음 제곱하면 9 제곱하면 1 더하면 10이겠네. 그게 몇이다? 문제에서 10이다. 됐죠? 그럼 10을 왼쪽으로 넘기고 양변에 2를 나눠버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졌네요. 얘가 뭘 의미한다?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의미한다. 근데 얘가 어떤 도형이니? 라고 하면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네. 이거 원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실제로 어떤 원인지 우리가 식을 변형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곱하면 4가 생겼네. 빼기 4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음. 그럼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을 우리는 다 P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점 P 자취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A 자리에는 2가, B 자리에는 4가 왔죠. 그래서 2에서 4를 뺀 값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추면 뭐 쉬는 시간이었나요? 쉬는 시간 없어요? 쉬는 시간 맞나요? 없어요? 맛이 없대요. 근데 됐죠? 봤어? 잘 들었어? 괜찮아? 예주 잘 졸았지? 지금 됐어? 봤어? 선생님 괜찮아요? 봤어요? 효서 괜찮니? 시훈이 어때요? 나경이 봤니? 이제 손 댈 수 있겠어요? 자, 25번을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손을 대었음. 내 손을 진짜 그러다 대는 경우가 있어요. 뜨거 할 때가 있어요. 26번 문제를 보시면 같은 패턴의 문제기는 한데 조금 달라. 그래서 이건 내가 풀어드릴 거야. 봐봐. 26번을 보면 A라는 점이 있고 싫다고 하니까 A라는 점이 있고 원이 있어. 그리고 원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하자는 거임. 문제에서는 AP를 연결한 이 선분에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말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이 중점을 내가 P라고 하고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XY라고 설정한 다음 우리는 이 XY의 관계식을 말해주면 그게 문제에서 요구한 점 P,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일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넣으려는 자취의 점의 좌표를 x, y로 놓고 이 x와 y의 관계식을 문제에서 말해준 대로만 쓰면 돼.
근데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자 봐봐 대충 그릴게. 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A라는 점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럼 봐봐. 원 위에 있는 점 P라고 하면 안 된다. 잠깐만요. 이거 수정. 중점을 P라고 했는데 이 P를 위에 썼죠? 여기를 뭐 편의상 M이라고 할게요. M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점이니까. 자 그럼 봐봐. 이렇게 했을 때 원 위에 점을 내가 하나 딱 잡았어. P라는 점을. 그럼 얘를 이은 선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선분의 중점 좌표. 얘가 M이 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 원 위에 점 P를 내가 하나 잡아서 이렇게 그었어. 이 선분의 중점 한가운데 얘가 M이 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원 위에 한 점을 내가 잡았어. 그래서 이렇게 선분을 이어 이 둘의 중점 한가운데죠. 얘가 바로 M이 될 수 있는 값들이야. 아니면 여기 있는 점 P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어줘 일단. 그 다음 뭐 해줘? 한가운데를 찍어. 요렇게. 이쪽 아니죠? 한 이쯤 되겠지? 요렇게 찍어줘. 그럼 여기서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된 곳들이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다? 중점이 될 수 있다. 그럼 이런 점들이 무수히 많이 모였을 때 내 눈에 뭐처럼 보일까? 이 점들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말해줘. 라는 얘기인 겁니다. 됐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점 P가 문제야. 왜? 원 위에 있는 점이거든. 그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인데 나도 몰라. 무수히 많은 점이 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점 P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점 P의 좌표가 누군지 몰라요. 대신 원 위에 있잖아. 일단 A, B라고 할게.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중점의 좌표 말할 수 있어. 왜? 점 A와 점 P 두 점의 중점이니까 중점 좌표는요. 2분의 X끼리 더한 값 2분의 Y끼리 더한 값으로 설정하면 되거든. 우리가 얘를 X, Y라고 놓겠다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A 플러스 2를 2로 나눈 값이 X인 거야. 마찬가지 2분의 B 플러스 1 그게 Y인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X와 Y의 관계식이 필요한데 지금 이 상태로는 관계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A는 양변에 2 곱하면 2X죠. 넘어가면 빼기 2. A를 우리는 2X 빼기 2라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양변에 2 곱하고 넘겨버리면 B는 2Y 빼기 1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X와 Y의 관계를 묻고 싶은데 지금 XY 자체를 갖고서 말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와 P를 X와 Y라는 문자로 표현해 주시면 이때 세 번째 이야기. 점 P는 원 위의 점이었지. 그럼 내가 P좌표를 A, B라고 놨을 때 얘를 당연히 원의 방정식 X자리에 A를 Y자리에 B를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 맞아? 그럼 뭐 해줘? A 대신에 2X 빼기 2를 B 대신에 2Y 빼기 1을 대입해서 써주면 우리가 원하던 X와 Y의 관계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음. 뿅. 됐죠? 해서 얘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해 주셔야 돼. 이거 뭡니까? 라고 하면 원이네요. 근데 원인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이쁜 형태는 아니잖아. 뭐 해줄래요? 라고 하면 자, 지금은 그냥 편하게 하세요. 전개합니다. 4x제곱 전개합니다. 4y제곱 그 다음 둘이 곱해서 2배 하죠. 마이너스 12x 그 다음 여기 정리하면 플러스 9네요. 넘어오니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해서 양변에 4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3x 플러스 3분의 1은 0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음. 그럼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또 누군가 너한테 물어볼 거라고. 그래서 이거 원이야?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 누군데? 라고 물어본다면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전개해서 표현하는 과정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 그냥 여기 양변에 4를 나눌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
얘는 2y 두 번 곱한 거니까 2를 두 번 나누면, 즉 4를 나누면 그냥 y제곱만 쓸 수 있을 거거든. 마찬가지 2x 빼기 3 곱하기 2x 빼기 3이니까 2를 두 번 나누면 x 빼기 2분의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바로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인데요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 전개된 거 보여드렸어요. 다시 바꿔주시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보자마자 빠르게 정리하는 것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살펴보는데 갑자기 점과 직선 사이 다시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를 보는데 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놓고 있었느냐?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자, 여러분들 교재는 48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표 보시면 되고, 여기서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그냥 바로 말씀드림. 자,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원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죠?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네요. 이런 상황을 우린 접한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원이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하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짱 계산했을 때, 이때 반지름보다 얘가 더 짧으면 두 점에서 만나겠지? 끝. 반지름이랑 같으면 접하나 보다. 반지름보다 더 길면 더 멀리 떨어졌네? 안 맞나? 라고 할 수 있거든. 끝. 됐죠? 자, 이거 이해 안 됐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난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원의 중심, 점이네요.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 반지름과 비교했을 때, 만약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짧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일 거고, 반지름과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상황일 것이며, 만약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커버리면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안 만나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음. 해서 여러분들한테 요 밑에 보시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를 비교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요 밑에 보시면 판별식이 보이거든요. 판별식으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웬만하면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연습하고 계속 반복해서 써야만 훈련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가지고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서 직선과 원의 위치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보세요. 1번. 자,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한번 조사해 볼래요? 라고 해서 지금 원이 주어졌고 직선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때 원을 보면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원의 중심좌표 누굽니까? 0,0. 이거 반지름 몇입니까? 2. 그럼 이 원이랑 저 직선 y는 x 빼기 2하고의 위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직선 x 빼기 y 빼기 2는 0하고 이 중심하고의 거리를 재보자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대로 쓸게요.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분의 x 대입 y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분자는 2가 되겠죠. 그럼 몇인데요? 루트 2가 되겠죠. 자, 반지름이 2고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입니다. 누가 더 큰 거야? 반지름이 더 큰 거죠. 됐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 원이 요렇게 있어. 반지름이 2인 원인데 직선까지,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2보다 더 작아.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겠네. 됐습니까? 그럼 몇 군데서 만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음. 됐죠?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별거 아닌데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우측으로 갑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원이 나왔습니다. 원의 중심좌표가 누굴까요? 반지름이 누굴까요? 라고 물어보면 전개되어 있는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좀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변형합니다. 자, x제곱은 혼자 있네요. 그 다음 y제곱과 빼기 2와 2 둘이 묶어서 완전제곱 바꾸죠. y 빼기 1의 완전제곱. 자, 전개하시면 여기 플러스 1 생겼으니까 빼기 1 붙이면 돼. 그럼 빼기 5가 넘어가서 얘는 5인데요 라고 식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 이때 말해야죠. 이 친구의 중심좌표는요 0,1. 반지름은요 루트 5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원과 이 직선의 위치관계가 궁금하니까 점과 직선 사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봅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분의 x좌표 바로 대입하죠. 0. y좌표 1 대입합니다. 해서 절대값 씌우면 5가 되겠죠. 루트 5네요. 아니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도 루트 5라고? 그 말은 무슨 뜻?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재봤더니 그게 루트 5래요. 이런 상황이겠죠. 결론 접합니다. 한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오른쪽 페이지 49페이지로 갑니다. 문제에서는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만 판별식을 이용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9번 문제를 보시면 원이 보입니다. 중심좌표 누구예요? 0,-2. 반지름은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럼 얘도 직선 방정식 능형꼴로 쓰겠습니다. 2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분의 x좌표 대입하고요. y좌표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분자는 3이 되겠지. 그러면 결론 유리화하면 5분의 3 루트 5가 되겠네요. 됐죠? 자, 5분의 3 루트 5와 루트 2의 루트 2가 아니라 플러스 2구나. 2의 대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2가 큰 수입니까? 5분의 3 루트 5가 큰 수입니까? 어떻게 알았죠? 참고로 루트 5분의 루트 몇이냐? 아니 잠깐만 타임. 자, 그러면 다시요. 여기 있는 2는 루트 5분의 2 루트 5. 얘가 2랑 같은 숫자인 거지? 맞아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루트 5 똑같고 루트 5 똑같으니까 우리가 보는 건 뭐야? 2 루트 5랑 3 중에 누가 더 큰지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2 루트 5는요. 루트 20이고요. 3은요. 루트 9가 되겠죠? 그럼 누가 더 커? 반지름 2가 더 큰 수였네.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비교했는데 반지름은 2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2보다 더 짧대요. 그려지겠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몇 개? 2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걸 볼 수 있겠음. 됐죠? 해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 과정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판별식을 보는 것도 있어요 라고 한다면 판별식 보는 과정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 한 번 정도는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보세요.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교점이 몇 개 보인다? 2개 보인다. 그럼 이때 우리가 교점의 x좌표가 궁금해.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해서 나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죠. 됐음? 공통수학 1에서 계속했던 이야기.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궁금해. 뭐 하면 돼?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해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합니다. y 대신에 뿅 넣어주시면 x제곱 더하기 y 대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넣어서 연립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은 4가 될 거고요. 얘를 전개해 주시면 제곱했죠? 5x 제곱이 될 거고요. 둘이 곱해서 2배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x 제곱하면 9인데요. 4가 넘어갈게요. 플러스 5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음. 연립해서 나오는 다음 방정식이 모르미에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나 있습니까? 라고 해서 2개 있으면 서로 다른 2점, 하나 있으면 1점, 없으면 안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린 이 방정식의 판별식 짝수 공식을 보겠습니다. 절반의 제곱 빼기 AC 55 25 0보다 크게 나왔죠? 그 말은 연립해서 나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그 말은 무슨 뜻?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서로 다른 두 개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판별식을 보는 과정도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수학 1에서 했던 이야기야. 하지만 지금은요,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만 가지고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9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13번 문제가 보입니다. 자, 13번 문제, 14번, 15번 세트 문제죠. 해서 이 세트 문제를 정리 좀 한 다음에 이쁘게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13번 문제, 그리고 13, 14, 15 요거는 요렇게 좀 편집을 해서 이쁘게 세팅 좀 해놓고서 기가 막히죠?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하고 이 직선이 있는데 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혹은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혹은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 K에 올 수 있는 적절한 값 혹은 범위를 좀 말해주세요 라는 문제네. 그러면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좌표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0,0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요. 반지름이 몇입니까? 라고 하면 루트 8, 2 루트 2라는 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음. 원의 중심 0,0에서 직선 2x 빼기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그게 반지름보다 작은 상황이겠죠. 해서 점과 직선 사이 지랄하고 있네 아주 그냥 확. 타임. 미안합니다. 계속 할게요. 그래서 다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더니 그게 반지름보다 작음인 거죠.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요. 제곱제곱도에서 루트 5분의 xy 빵빵 대입하면 절대값 k가 되겠음. 해서 13번에서 요구하는 답은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반지름 2 루트 2보다 작으면 1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14번에서 요구하는 답, 한 점에서 만날 때는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는데 그게 반지름과 같을 때, 그러면 14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5번의 답은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는데 그게 반지름보다 더 커서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럼 안 만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정리해서 답을 구해 봅니다. 여기 넘어가면 절대값 k가요. 2 루트 10보다 크다는 걸,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절대값 해석 바로 해볼게요.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K까지 떨어진 거리가 2루트 10보다 작아요 라는 말은 K는 플러스 2루트 10보다는 왼쪽에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해서 결과적으로 원점에서부터 K까지 떨어진 거리는 2루트 10과 마이너스 2루트 10 사이 어딘가에 있어 라고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같다는 얘기는요. 절대값 k가 2 루트 10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k까지 떨어진 거리가 2 루트 10이니까요.
오른쪽으로 갔으면 플러스 2루트 10, 왼쪽으로 갔으면 마이너스 2루트 1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넘겨서 정리하면 절대값 k가 2루트 10보다 크다는 말은요,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루트 1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오른쪽으로 더 멀리 갔으면 k에 오는 값은 2루트 10보다 더 큰 수가 올 거고요. 아니면 왼쪽으로 2루트 10보다 더 멀리 떨어졌으면 k는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 더 작은 애들이 온다고 볼 수 있겠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답은요, 이렇게 세 가지 사이에 있을 때, 같을 때, 큰 거보다 더 크고 작은 거보다 더 작은 값에 있을 때라고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13, 14, 15번은요. 관계식 하나만 세워놓고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꾸면서 얘기하시면 모두 다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되죠? 자, 우측으로 가시면 18번 정도 볼까 합니다. 18입니다. 오케이. 자, 18번입니다. 자,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서로 접했으면 좋겠음. 접한다는 얘기는요. 자, 원의 중심 3,-1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 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2루트 2, 루트 8이 나오면 되겠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루트 2분의 x값 대입하고 y값 대입해서 절대값 씌워주면 k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게 2루트 2가 될 때 넘겨서 정리합니다. 절대값 k 플러스 2가 4가 될 때 그 말은 k 플러스 2가 풀마 4가 될 때 k는 마이너스 2 뿔마 4일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로 읽어주세요. k에 올 수 있는 값은 2고요. 밑으로 읽어주시면요. 마이너스 6이 올 수 있겠죠. 해서 k에 올 수 있는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6 두 가지가 올 수 있었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접할 때, 서로 다른 두 점 만날 때, 안 만날 때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과 반지름의 대소를 비교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뒤로 갑시다. 18번. 자, 18번 문제입니다.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푸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문제에서 요구한 질문은 일단 읽어봐야 되겠지.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원이 있어요. 그래요, 원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그래요, 직선이 있어요. 만나는 두 점이 A, B래요. 그런가 봐요. 문제에서 뭐 구하래? 만나는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래. 해서 여기 있는 첫 번째 22번 문제는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인 원 그렸다. 그 다음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직선 그렸다. 그래서 만나는 요 두 점 A, B가 있다. 너 여기 길이 좀 구해볼래? 라고 했다. 됐죠? 야, 이 길이 어떻게 구하니? 안 어렵죠? 왜요? 자, 원의 중심에서 분명히 이 직선과 만나는 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원의 중심에서 A까지 그으면 이거 반지름이잖아. A에서 O에서 원의 중심에서 B까지 그려도 이거 반지름이잖아. 맞아? 그럼 반지름이 몇이었습니까? 그럼 요 길이가 4인 건 네가 알고 있지. 얘도 4인 거 알고 있죠. 하나 더 네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요 길이도 네가 알 수 있죠. 원의 중심 누군데요? 0,0이요. 직선은 누군데요? x 빼기 y 빼기 4는 0이요. 그래, 거리 구해보자. 제곱도에서 루트 씌운 값분의 x 대입 y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4가 되겠죠. 거리 몇인데? 2루트 2가 되는 거겠지. 야, 요 길이 2루트 2래. 그럼 너네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요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요 길이. 맞아요? 이 길이 몇인데요? 피타고라스요. 누굽니까? 2루트이겠네요. 됐음? 근데 이 길이가 오른쪽에도 똑같이 한 번 더 있는 거 아니야? 그럼 2루트 2가 두 개 있네? 그럼 몇이야? 답입니다. 4루트 2요. 끝. 그래서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네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23번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원이 있대요.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이 누군지 알잖아. 그럼 왜 이래?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원이 있대요. 그 다음 직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존재해요? 안 해요? 그럼 당연히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이런 문제를 내겠니? 안 낸다고. 이런 문제를 냈으면 양아치지. 마치 이런 거잖아. 소풍 가서 얘들아 저기 보물찾기 하자. 저기에다 보물 숨겨놨으니까 찾아. 했는데 보물 안 숨겨놓음. 애들은 계속 찾는데. 양아치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겠지. 됐음? 그럼 나는 만난다고 했을 때 요 두 점 사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길이를 재면 되는구나.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잴까요? 라고 하면 다시 분명히 원의 중심이 있을 거야.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을 관찰하면 요 길이는 반지름 3일 겁니다. 하나 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네가 구할 수 있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럼 원의 중심 좌표는 1,0이었고 직선 방정식은 문제에서 좋네요. 그럼 이 거리는요. 제곱제곱도에서 루트 씌운 값분의 x값 대입하고 y값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절대값 마이너스 5 루트 5분의 5라고 할 수 있겠죠. 유리하면 몇인데요? 루트 5 아닙니까? 요 길이가 루트 5네요. 그럼 당연히 피타고라스로 여기 길이 말할 수 있죠. 몇입니까? 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문제는 요 길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럼 길이 몇인 겁니까? 4네요. 라고 할 수 있겠음. 됐지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히 어렵지 않아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마지막 25번. 으로 간 다음 뒤에 있는 유형 문제 6개를 풀기에는 시간이 애매한 것 같아서 내가 천천히 조절할게요. 침착하세요. 자,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누가 코 먹었어요? 나랑 괜찮아요? 코 먹어도 돼요 이제? 코 먹어도 돼요? 네. 자, 갑니다. 25번 볼게요. 자, 원 위의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랍니다. 잠깐만, 어떤 상황인지 봐봐. 원이 있어. 그리고 원이 있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얌마. 자, 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직선이 하나 있어. 직선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 자, 직선이 뭐 이렇게 있어. 이게 직선이 있는데 이 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 근데 이 상황에서 잘 봐.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라고 치자. 그럼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에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쭉 쟀을 때 최소값은 몇일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원 위에 있는 만약에 이런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재면 되지.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의 거리는 이렇게 재면 되지.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의 거리는 이렇게 재면 되죠. 맞아? 그럼 최소는 몇일까? 0이겠죠. 아니,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없잖아. 0이잖아. 맞아? 원 위에 있는 점이자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받아들여?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 길이 재면 돼요. 됐죠? 원 위에 있는 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 길이 재면 돼요. 그럼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 길이 재면 돼요.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몇인데요? 0이잖아. 원 위에 있기도 하니까. 됐음? 원 위에 있으면서 직선 위에도 있거든. 그럼 이런 상황의 문제를 너한테 주겠니? 라는 게 질문인 거야. 아니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세요 하는데 최소가 0인 걸 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받아들여? 왜 화가 났어? 왜 막 불알이 우면서 봐요 막 무섭게. 아저씨가 어릴 때 학교에서 아싸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알이면서 보면 살짝 쫀단 말이에요.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간혹 너네 그 수업하기 싫을 때 막 선생님 뭐 빙고 게임 해요 막 이런 애들 있다. 뭐 마피아 게임 해요 막 이런 애들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안 해봤어. 친구가 없어서. 그러니까 난 마피아가 왜 재밌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 그 도대체 뭐 날이 밝았습니다. 그 뭐 뭔 소리야? 그 뭐 나는 마피아가 아니고 뭐 그게 뭐가 재밌어? 막 뭐 살렸으면 뭐 그게 뭐야? 그렇게 복잡해? 뭐 죽이고 살리고 막 그래? 그래서 막 나는 진짜 아니야. 그게 뭐야? 그래 아직도 그래요. 내가 어릴 때 그걸 못 해봐서 그런가 봐. 그래서 빙고 막 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잘 모르겠어. 네,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들 학교 생활 친구들하고 재밌게 하세요. 알았지? 안 하면 나처럼 된다. 네. 친구 없어갖고. 자 아무튼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리가 없어.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돼. 왜?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지우지? 얘 지워야 되는데. 야? 지웠죠? 자, 그래서 야 원위에 있는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재봐. 요 길이 재면 돼. 원위에 있는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재봐. 이 길이 재면 돼. 그럼 최단 거리 어떻게 할 거야? 아까 했던 얘기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 거기서 반지름을 빼. 그러면 요 길이가 보일 거야. 이게 최소 길이야. 됐음? 그럼 가장 긴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래?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 거기서 반지름을 더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최대값이 될 거야. 받아들여? 그러면 원의 중심 좌표는 0,0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직선 방정식 넘어갈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8은 0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2분의 8 다시 유리화해서 4 루트 2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지.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길이가 4 루트 2거든. 최단거리 최소값이죠. 뭐 하면 돼? 4 루트 2에서 반지름 누구? 루트 2를 뺀 값. 그게 최소값 3 루트 2가 될 거고. 그럼 최대값은요? 5 루트 2가 되겠네요. 라고 할 수 있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표현들 여기 있는 50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상 중학교 때 이미 다 했던 거야. 중학교 때 했던 이야기가 좌표 평면으로 넘어와서 좌표 평면에 원의 방정식을 세우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 관찰했을 때 이야기로 바뀐 겁니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계속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잘 익혀 주시고 외워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 근데 이 내용은 이 공식은 여러분들 수능 끝날 때까지 나와.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거든. 근데 그때 나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 몰라요 라고 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3, 4학년 때 구구단을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도 구구단은 계속 나와요. 나 구구단 그때 어릴 때 배워서 까먹었는데 하시는 분은 공부 안 하는 친구였구나 라고 할 수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계속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50페이지까지 문제를 좀 풀어 오시고요. 다음 수업 때 공동수학원 갖고 오셔야 됩니다. 토요일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